잇몸 뼈가 녹아서 잇몸 질환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거는 답이 없거든요. 임플란트도 나오고 기타 등등 많은 치과 의료 기술들이 이제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잇몸 뼈를 다시 높여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힘드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잇몸 질환이 왜 생기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는 잇몸 주변에 있는 가느다란 이제 모세혈관 같은 데서 피가 나는 건데, 그 피가 나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제대로 닦이지 않은 이제 음식물 때문이긴 하세요. 식사를 하시고 나서 한 10시간 이내로만 그 부위가 잘 세척이 되고 양치질이 된다면은 그 자리에 이제 세균이 침착될 가능성은 별로 없으세요. 근데 이제 치아 사이라든지 덧니가 있을 때 이제 그 덧니 안쪽이 이제 음식물이 잘 안 닦인다면은 그 자리에 이제 음식물은 결국에는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자양분으로 해서 이제 입안에 세균, 안 좋은 세균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번식이 돼요. 번식이 되면은 그 세균이 똥을 싸요. 말 그대로. 세균이 이제 그 양분들을 먹고서 이제 나오는 배출물들이 이제 주로 산성이고 몸에 안 좋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잇몸에서는 우르르 이제 그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지원군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지원군들이 들어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면 길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이 이제 바로 혈관이 되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은 무조건 그 자리에는 혈관화가 돼가지고 그 혈관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잇몸이 빨갛게 붓고 건들기만 해도 피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는 세균에서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혈관들이 들어와서 생기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세요. 피가 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피가 나는 이유 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가 나는 부위는 더 열심히 양치질을 하고, 열심히라는 건 세게가 아니라 꼼꼼하고 마사지 하듯이 오랫동안 이제 양치질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제 구강세정제나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가글을 열심히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 내가 이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게 계속 수년에 걸쳐서 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제 좀 오랫동안 양치질을 했고 몸 컨디션 안 좋고 한동안 이제 그쪽으로 좀 오랫동안 씹는 게 이제 반복이 됐는데 잇몸에서 붓고 피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일시적인 이제 치은염, 잇몸염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잇몸염은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는 염증이세요. 잇몸 뼈까지 녹는 거는 아니고 잇몸 주변만 이제 안 좋은 자극이나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반응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부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역적 잇몸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자분께서 열심히 양치질을 잘 하시고 관리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만약에 그래도 이제 안 좋아지면은 병원 와서 가벼운 이제 스케일링이나 아니면 조금 더 깊숙한 딥 스케일링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은 얼마든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치은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치은염을 환자분께서 방치를 하고 잇몸에서 피 나오는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가장 무서운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되면은 잇몸이 부은 상태에서 점점 그 붓기나 염증 물질이 또 뼈를 녹이게 돼요. 뼈를 녹이게 되면은 뼈가 녹으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치주낭이라고 해서 또 음식물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나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그쪽에서 또 치석이 쌓이고 또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치아가 흔들려서 오시는데, 그제서야 오시는 환자분들은 저희가 만성 치주 질환으로 이제 많이 보거든요. 치주는 치아를 받치고 있는 집, 이걸 이제 의미를 해요. 그 뼈가 녹아가지고 그거 자체가 지지 조직이 무너지는 거를 만성 치주 질환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2단계까지 가면은 비가역적 잇몸 질환이에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심해진 거고, 2단계에서 저희가 아무리 잇몸 치료를 열심히 해드려도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려드릴 수는 없어요. 치은염 단계에서 내가 양치를 열심히 하고 병원에서 가벼운 잇몸 치료를 이제 받게 되면은 사실 정상적인 상태로 이제 다시 돌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은염 단계에서 치료와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세요. 치은염 단계에서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내가 그쪽을 잘 닦고 있냐,
그걸 이제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제일 뒤쪽에 사랑니 쪽에서 칫솔이 안 닿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안 닦일 수도 있는 거고, 덧니 때문에 치아가 겹쳐져 있어서 이제 안 닦일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거는 잇몸 사이가 잘 안 닦인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치아 위주로 닦는 칫솔법보다는 잇몸 위주로 이제 닦아주는 양치질 방법이 있어요. 바스법이라고 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그 틈 사이로 칫솔을 한 45도 정도로 비스듬히 된 다음에 좌우로 진동을 주면서 이제 한 10회 정도 반복해서 닦아주시면은, 그러면은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염증,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세요. 양치질을 하실 때 나는 잇몸 사이를 잘 닦겠다 생각을 해주시면은 사실 관리만으로도 그 치은염을 이제 많이 예방하고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무리 이제 양치질을 해도 잘 안 닦이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런 부위 같은 경우는 구강세정제, 가그린이나 리스테린 같은 구강세정제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그 부위를 이제 세척을 하고 청소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양치질만으로는 계속 피가 나고 불편하다, 그럼 이제 구강세정제를 한번은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사실 이제 구강세정제 중에서 이제 효과가 더 좋은 게 있는데, 클로로엑시딘이라고 약국에서는 헥사메딘이라는 상품명으로 이제 팔고는 있고요. 클로로엑시딘 같은 경우는 이제 입안에 있는 세균까지도, 살균까지는 아니고 정균 작용이라고 하는데, 세균의 수를 이제 많이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균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잇몸 붓기도 가라앉고 불편감도 이제 많이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너무 그 효능이 강력하다 보니까 환자분이 이제 사용법을 확실하게 알고서 쓰셔야 되세요. 그 뚜껑 컵이 있어요. 뚜껑 컵을 보면은 계량 단위가 있는데 10에서 15mm 정도를 이제 따라가지고 그걸 입안에 머금고서 한 30초 정도 이제 가글을 해주세요. 가글을 한 다음에는 구강세정액하고 다르게 입안에 있는 거를 전부 뱉어내야 돼요. 뱉어내시고 나서 물로는 한 번만 가볍게 헹구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분 동안은 식사나 이런 거를 피해 주시면 좋으세요. 요거를 이제 아침, 저녁 해가지고 2번 정도 사용을 하는 이유가,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살균 작용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하루 2번도 지키셔야 되고, 전체 사용 기간을 2주 이상은 절대 넘기시면 안 되세요. 2주 이상은 이제 쓰시게 되면은 입안에 있는 좋은 세균까지 다 죽일 수가 있어요. 좋은 세균이 죽이면은 이제 입안에 안 좋은 곰팡이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리어 이제 치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곰팡이균 같은 것들이 이제 서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주 이상은 사용을 하시면 안 되세요. 만약에 이제 이 클로로엑시딘을 쓴다 하더라도 증상의 개선이 없거나 잇몸염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반드시 치과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꼭 잊지 마셔야 되세요. 잇몸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되는지, 잇몸이 붓고 피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치료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해도 잇몸이 계속 붓고 문제가 생기고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붓고 흔들리는 치아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